충남에서만 매년 18,000톤에 달하는 해양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미처 다 치우지 못할 엄청난 양인데 해양 쓰레기 발생 실태를 현장 취재했습니다. 홍성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당장 지하주차장이 올해 말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홍성역 주변이 어떻게 달라질지 살펴봅니다. 예산종합병원이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다시 지정됐습니다. 응급실 전담 의료진 상주 조건 등을 갖추면서 지역 응급의료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국 출장길에 오른 김태흠 충남지사가 세계 기후 관련 리더들에게 글로벌 메탄 감축 로드맵 수립을 제안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 뉴스입니다. 매년 18,000톤이 넘는 해양 쓰레기가 충남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수거 인력 등을 고용해 해양 쓰레기 수거에 나서고 있지만 양이 워낙 많아 치워도 끝이 없다고 합니다. 해양 쓰레기 실태를 이미정 기자가 짚어봅니다. 태안 부엌도 앞바다. 파도에 떠밀려온 쓰레기들이 해안가에 줄줄이 쌓여 있습니다. 중국어가 적힌 페트병, 스티로폼과 부표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폐그물부터 이렇게 캔 같은 생활 쓰레기까지 해안가 주변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태안에 버려진 해양 쓰레기들을 모아놓는 집화장입니다. 매일 쓰레기 수거 요원들이 바닷가로 밀려들어온 쓰레기를 집화장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통발 같은 폐허구는 물론이고 선박 충격 방지용 타이어와 냉장고 같은 황당한 폐기물도 발견됩니다. 어부들이 어구나 기타 해양에서 쓰는 모든 게 바닷속에 지금 침적되어 있는 것을 수거를 해갖고 각 태안군의 면의 해안가에서 들어오는 그 밀려온 해양 쓰레기를 포집을 해서 매년 충남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18,000톤. 이 가운데 60%는 육상에서, 40%는 해상에서 버려집니다. 쓰레기 절반 이상이 하천을 따라 바다로 흘러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주로 초목류나 나뭇가지, 페트병 같은 생활 쓰레기들이 많은데 미관상 좋지 않을 뿐더러 해양 생태계 교란까지 일으켜 신속한 수거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충남도가 매년 약 100억 원을 들여 해양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 인력 등을 고용해 매년 13,000톤을 수거하고 있지만 바다로 버려지는 건 약 18,000톤. 수거되는 양보다 버려지는 양이 더 많은 겁니다. 때문에 불법 투기를 막거나 하천에서 걸러내는 등 근본적으로 발생량을 줄이지 못한다면 해양 쓰레기 문제는 갈수록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미정입니다. 홍성군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역점 추진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네, 현재 추진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한범호 기자, 홍성역 주변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네, 홍성군은 24일 브리핑을 열어 홍성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주차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성역 앞 광장 지하에 162면 규모의 첨단 스마트 주차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광장엔 복합 안내센터 등 대중교통 플랫폼도 구축됩니다. 자가용뿐 아니라 택시나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도 편리하게 홍성역과 그 주변을 오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모두 올해 말 준공이 목표입니다. 이와 함께 디지털 문화공간 조성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K락 디지털 스페이스라는 이름으로 180억 원이 투입되는데요. 멀티미디어 전시 체험 공간 등을 갖춘 지역 랜드마크로 키우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2027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 K락 디지털 스페이스 저기는 내년 설계비 확보되면 내년까지는 적어도 실시 설계가 이루어지면 그 상부 지하주차장 상부 구간에 그거는 조성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네, 주변 편의시설들이 많이 갖춰질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홍성군은 역세권 개발로 인해 어떤 점들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원도심 활성화와 홍성 지역 내 균형 발전입니다. 홍성은 내포 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원도심 쇠퇴가 우려되는데요. 교통의 요충지로 떠오른 홍성역 주변을 적극 개발해 이를 막겠다는 겁니다. 홍성역은 내포 신도시와 이어지는 도로가 개설된 가운데 올해 말엔 서해선 복선전철 개통도 앞두고 있습니다. 또 인근엔 홍성의료원이 위치하고 상권도 형성된 상태인데요. 군은 역 주변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구장 21개 면적에 491억 원 이상을 투입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인데요. 지역경제 활성화와 원도심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이번 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한범호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예산종합병원이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예산군은 예산종합병원의 시설과 장비, 운영 실적 등을 평가해 해당 병원을 내년 12월 31일까지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예산종합병원이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해 지역의 응급의료 공백 해소에 보탬이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예산종합병원은 지난 2021년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됐지만 전문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2022년 지정서를 자진 반납했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세계 기후 리더들에게 글로벌 메탄 감축 로드맵 수립을 제안했습니다. 미국 출장 중인 김 지사는 23일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 메탄 감축 전략 토론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김 지사는 충남도의 메탄 감축 로드맵을 소개하고 오는 2030년까지 10억 9천만 달러를 투자해 메탄 35%를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글로벌 메탄 감축 로드맵 수립을 위해 세계 각국이 충남처럼 메탄 감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적극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에도 큼지막한 쓰레기 더미가 떨어져서 소동이 벌어졌는데요. 이게 단순히 환경 오염만 일으키는 게 아니죠.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화재, 차량 손상, 건물 파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국민은 당연히 불안하죠. 북한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지 살포를 견제하고 남남 갈등을 유발하려는 목적이 커 보입니다. 그만큼 대북 심리전에 따른 내부 동요를 두려워한다는 얘기죠. 북한의 치졸한 도발이 피해를 입히고 있지만 정부는 속수무책입니다. 마땅히 가해자인 북한에 피해 배상을 청구해야 하지만은 엉뚱하게 서울시 같은 지자체가 대신 피해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다음과 같은 상황입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북한이 대형 풍선에 생화학 무기나 폭탄, 핵무기를 넣고 타이머를 활용해 의도한 시간과 위치에서 폭파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7월 24일 쓰레기 풍선이 실제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떨어졌던 사건 기억하시나요? 대통령실은 물체 위험성이 없다고 밝혔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필요성은 과연 없는 걸까요? 임진왜란 전 일본을 방문한 사신 가운데 황윤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할 계획이 있다고 보고했죠. 하지만 김성일은 일본의 군사 준비가 미흡하며 침략 의도도 없다고 보고했던 사실을 여기서 언급하면 지나친 우려일까요? 국가의 가장 큰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입니다. 북한의 졸렬한 도발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데스크의 눈이었습니다. 홍성의 한 돼지 축사에서 화재가 발생해 2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지난 23일 오후 1시 40분쯤 홍성군 광천읍의 한 돼지 축사에서 불이 나 돼지 270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또 돈사 1개동이 전소되는 등 소방서 추산 8,7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청양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3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쯤 청양군 정산면 광생리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번 화재로 주택 1개 동과 가재도구가 소실되는 등 3,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진시가 지난 23일 당진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일자리 박람회에 1,500여 명의 구직자가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박람회에는 기업 60곳이 참가했으며 이는 지난해 박람회보다 8곳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여성 전용 채용관 10개가 운영됐으며 이력서 사진 촬영과 면접 메이크업, 퍼스널 컬러 진단 등 취업 관련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해당 박람회 기간 200여 명이 신규로 구직 신청을 등록했고 약 340명의 구직자가 현장 면접에 참여했습니다. 충남도가 다음 달 1일부터 2주 동안 소염소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에 나섭니다. 접종 대상은 소와 염소 57만여 마리고 소규모 농가는 31일까지 공수위를 동원해 접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충남도는 일제 접종 4주 후 백신 항체 양성률 확인 검사를 진행하고 기준치 미달인 농가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와 추가 접종 등 특별 관리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상반기 럼피스킨 미접종 시군인 공주와 계룡, 금산에 대해 럼피스킨 백신을 추가로 접종할 예정입니다. 가을철을 맞아 농작업 등 야외 활동이 증가하면서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주요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스스가무시증과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이며 전체 환자의 76.2%가 9월부터 11월까지 발생했습니다. 또 최근 3년간 스스가무시증 감염자는 연간 6천여 명의 환자가 지속해서 발생했고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감염자는 약 20%의 치사율을 보였습니다. 당진시 보건소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외출 시 긴 옷을 입고 야외 활동 후 전신 샤워하기 등 예방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청양군이 농산물 최저 가격을 보장하기 위해 농가 134곳에 지원금 3,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청양군은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제의 품목별 기준 가격을 확정하고 지난해 기준 가격보다 시장 가격이 하락한 농산물을 출하한 농가에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농산물의 차액은 80%, 친환경 농산물 등에는 차액의 100%가 지급됩니다. 보령시와 미국 센트럴 미시간 대학교 보령교육지원청이 교육관광 분야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보령 지역 청소년들은 센트럴 미시간 대학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언어,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같은 날 아주자동차 대학교와 센트럴 미시간 대학교도 상호 협력을 위한 대학 간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두 대학은 교수진, 학생 교류 프로그램과 학생 단기 훈련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보령시와 센트럴 미시간 대학교는 청소년 교육 교류뿐만 아니라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입니다. 올해 홍성군에서 열리는 글로벌 바비큐 페스티벌의 규모가 확대됩니다. 홍성군은 올해 축제에 통삼겹살용 터널 바비큐와 그릴 바비큐, 닭 바비큐 등 장비 6종을 추가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지난해 큰 호응을 얻었던 닭 바비큐 부스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성군은 음식 부스별 키오스크를 마련해 방문객들이 쉽고 편하게 음식을 주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편 홍성 글로벌 바비큐 페스티벌은 11월 1일부터 사흘 동안 홍주읍성에서 열립니다. 태안 거리축제 개최일이 기존 다음 달 26일에서 11월 2일로 변경됐습니다. 태안군은 10월 말 원동면에서 열리는 태안 국화축제와 연계하기 위해 행사 일정을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태안 거리축제는 태안읍 중앙로 일원과 전통시장에서 개최되며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다양한 먹거리 판매와 버스킹, 축하 공연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영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